자, 3교시 진행하죠. 우리 이제 11월, 12월은 수업 시간이 3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1월부터는 본 게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는 4교시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4교시로 진행이 되면 2시 정도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일단 2시는 넘지 않겠습니다. 뭐 1시 58분 뭐 이렇게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워낙 양이 방대한 관계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를 좀 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배고프면 말이죠, 속이 비어 있으면 짜증이 난다고. 그러면 이 2시까지 공부하면 딱 3교시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신 집중되다가 3교시, 4교시부터 가면은 정신 집중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다고. 그래서 좀 뭐 간식을 건다가 반드시 챙겨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한 2교시나 3교시 끝나고 나서 좀 쉬는 시간에 간식을 조금씩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가지고, 저는 저대로 또 못 알아들어서 짜증내지, 우리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또 짜증나지. 그러니까 싸움장이 돼요, 공부 시간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간식 지참하세요. 1월부터는. 자, 12월까지는 3교시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나 다른 건 다 강의해놨거든. 지금 7교시로 해가지고 다 강의 끝내놨어요. 농지법까지 이 교재. 그걸 다운해서 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 수업 시간에는 꼭 필요한 것만 제가 할 겁니다. 9쪽을 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를 딱 보면 거기에 용도지구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죠.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몇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용도지구 나오잖아요. 그래. 근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있었고, 두 번째 용도구역은 따로 떼었단 말이에요. 좀 그렇죠? 그런 의문점도 풀려. 그런 거 기본서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따로 쓰는가 하는 거. 자, 용도지구가 나오는데 이 용도지구는 가로 열고 10개라고 써놓습니다. 10개의 용도지구가 있어요. 10개 용도지구가 있어요? 그럼 맨 왼쪽 칸이에요. 맨 왼쪽 칸에 경관지구부터 쭉 한번 세어가 보세요. 아홉 개야? 뒤에 넘기지 말고. 9개야, 10개야? 9개야? 8 다음에 10 아닌가? 9개야? 아무리 세어봐도 9개죠? 10번째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그건 없어요. 그 내용은 없어. 그래서 기타라고 하나 써놔. 10번째 그냥 기타 이렇게 써놔요. 그 내용은 없어. 그래서 거기까지, 기타까지 해서 그냥 10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개 용도지구예요. 자, 이 10개 용도지구는 제가 지금부터 첫 글자 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경관지구에서 경자 땁니다. 고. 방화지구, 방제지구에서 방방 땁니다. 자, 보호지구에서 보호를 딸 거예요. 두 글자입니다. 보호 동그라미. 취락지구에 취자, 개발진흥지 개자,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 특자,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자. 자, 따라서 합니다. 경고한다. 방방 뛰는. 보호하는 자는 취객을.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좀 미안하기는 해. 제가 처음 이렇게 첫 글자 할 때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미안한 감정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제가 당연한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이것도 모르냐고. 자, 다시 따르세요. 경고한다. 경고한다.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경고한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방 뛰는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객을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하는 자는 보호지구. 특보에 실렸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경고한다.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경관지구. 자, 세분되어지는 거, 나눠지는 거 첫 글자 딸 겁니다. 자, 시, 특화, 특화 이렇게 딸 겁니다. 자연 경관지구 자자 동그라미, 시가지 경관지구 시자 동그라미, 특화 경관지구 특화 동그라미 쳐요. 따르세요. 경자시 특화. 경자시 특화. 경관지구. 경자시 특화. 경자시 특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옛날 애인 이름이 뭐였냐면 경자였어요. 경자였는데 만나기만 하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괜히 화를 내요. 그래서 헤어져 버렸어요. 신성한 교육장에서 좀 너무 선정적이지? 미안하기도 해 또. 자, 따르세요. 경자시 특화. 경자시가 특별히 뭐를 냈다? 화를 냈다. 경자시 특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경자시 특화. 경자시 특화. 지금 내용까지 잡는 거 아닙니다. 내용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법령상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경관지구라 하면 자연 경관지구, 중심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구분한다. OX, X. 시가지예요. 그죠? 다시 경자시 특화. 경자시 특화. 자, 고도지구 별표 칩니다. 고도지구 잡아야 돼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봐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 밑줄 두 줄 별표입니다. 이겁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야, 최저한도야? 최고한도다. 이걸 최저한도로 바꾸면 안 돼요. 예전에는 최저한도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없어졌다. 최고 높이만을 정하는 거야.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라는 말은 최고 높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100m까지만 지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예요. 자, 고도지구라 함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X죠? 최저 한도 없어졌어요. 최저 한도란 말 들어가는 순간 틀린다. 이제는 최고 한도만을 규제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자, 방화지구, 방제지구 나오죠? 자, 방화지구, 방제지구 나오는데 방화지구하고 방제지구가 나와요. 방제지구 이렇게 나와. 자, 여기 봐요. 여기 보고 조금 이해만 합니다. 이해. 이 방자가 막을 방자를 쓰거든요. 예방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방한다 이런 내용인데 화재를 예방하는 지구가 화재예요. 화가 화재입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지구가 방화지구고,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입니다. 재해는 산사태, 풍수해, 그 다음에 집안 붕괴,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온갖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가 바로 뭐다? 방제지구다. 자, 여기 봐요. 화재는 재해야, 재해가 아니야? 재해가 아니야? 인재가 됐든지 뭐가 자연재해가 됐든지 화재는 재해 아니에요? 학교 갔다 왔더니 집이 불타버려서 없어졌어. 그 뭐 좋은 일이야? 재해야? 다 재해에 해당이 돼. 온갖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떼었다고. 이해 가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화재를 포함한 산사태, 풍수에 기타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방제지구다 하면 틀려. 화재를 제외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화재만 제외돼요. 왜 화재만 제외됐느냐? 요건 방화지구는 도시지역 내만 지정합니다. 도시지역 내 안에만 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골에는 방화지구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이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내화구조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화구조로 하는 얘기는 콘크리트 구조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골에 그러면 한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방화지구 하면은 화재,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떼어서 방화지구를 지정하는데 방화지구는 어디에만 지정되는 거다? 도시지역 안에만 지정된다. 그러면 화재를 예방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화구조를 해야 되고 재료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불연재료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지면 방화지구로 지정된 것은 화재가 잘 난다 안 난다? 안 날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이게 불 붙여봤자 뭐 그냥 휘발유 뿌리고 붙여봤자 그냥 그 휘발유만 자 아무튼 그 성분만 없어지면 다시 이제 꺼지니까 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로 딱 지정이 됐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건축물이 말이죠 빼곡하게 딱 붙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게 한 1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시력이 이렇게 놔두고 에어컨에 여기에 뭐 비행 청소년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뭐 술도 먹고 이렇게 담배도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딱 붙어서 들어옵니다. 이곳이 바로 방화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 있는 이 건축물 방화지구로 지정이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돼 있지. 딱딱 붙어 있잖아요 건물이. 그죠? 다 방화지구로 지정이 된 거야. 자, 방제지구 온갖 재해를 예방하는 이러한 지구인데 화재만 제외하고 이 방제지구는 자, 이 두 가지로 세분이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시가지 방제지구, 시의 동그라미, 자연 방제지구, 자의 동그라미, 별표 두 개입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별표, 자연 방제지구 별표 쳐요. 따라서요. 방제 시작. 시작으로 하자니까 그냥 내가 미안하기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자, 다시 따르세요. 방제 시작.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방제 시작. 시가지 방제지구. 방제 시작.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자, 방제지구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어요. 뭐뭐?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 자, 다시 정리. 자, 방제지구라 하면 시가지 방제지구와 뭐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구분한다 하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연 방제지구와 무슨 도심지 방제지구로 구분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중심지 뭐 도심지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다시 방제 시작. 방제 시작. 자, 이건 별표인데 시가지 방제지구 보세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시가지죠. 네. 자, 이런 시가지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긋고 별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뭐라고 나와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다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면 무슨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 자연 방제지구 봐요. 주로 시가지 방제지구는 도심지에 지정되는 거고 자연 방제지구는 시골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봐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별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자 하는 지구가 자연 방제지구다.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죠. 자, 다시 봐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하면 뭐다? 자연 방제지구.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면 뭐다? 시가지 방제지구. 이렇게 돼요. 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야. 우리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좀 내리면 말이죠, 강남역 일대가 이게 물에 딱 잠겨버린다고. 그게 이제 강남 신시가지 조성이 1970년대 후반에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우수관이나 하수도관이 시간당 50mm를 갖다가 내렸을 때, 비가 내렸을 때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관이 이런 관이 붙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당 50mm가 내리면은 이게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 아니죠. 지금 몇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흙, 모래, 자갈, 담배꽁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소화를 못 해내요. 그래서 약 한 시간당 한 3, 40mm만 내렸을 때 이걸 소화해낼 수 있고, 50mm 내려버리면 10mm, 15mm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쌓여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침수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시설 개선해야죠. 이 작업, 파내는 작업을 해든지, 아니면 숟가락으로 이걸 파내든지, 아니면 이걸 관을 교체해줘야 돼요. 개그에서 웃을 때 웃어줘야 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 요 관을 갖다가 넓은 걸로, 다시 말해서 시간당 얼마, 이게 100mm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러한 관으로 교체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강남구에서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다고. 이 교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그런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게 불과 몇몇 타에 억 단위로 들어가기도 해요. 이게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에 잠기면 보상해 주는 게 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작업을 못해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면은 강남역 있는데 시가지 방제지구야.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는 자연 방제지구가 지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급경사지 등이 있는 곳에 이게 건물 지차는 얘기야. 이게 산사태 나면 어떡할 거냐고. 이게 밀어버리죠. 이 사건이 언제 터졌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 5년 전, 5, 6년 전 되나요? 그 인하대학교 학생들 8명이 MT를 갔어요. 춘천으로. 근데 여기서 민박을 했다고. 그래서 산사태 나가지고 죽어버렸다고. 그때까지는 이게 방제지구가 세분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해 법조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조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세분이 되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건물 못 짓도록 하자 하는 거야. 건물 못 짓도록. 우리 해안변이 이렇게 바닷가가 있잖아요. 이게 바닷가에 이렇게 고향이신 분들은 알 거야. 이 해안변 정도에 땅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집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해일이라든지 이런 거, 파도 이런 것 등이 와서 쉽게 내려가 버리면 또 안 되거든. 덮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건물 못 짓게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 대모산에서 산사태가 한번 났죠. 근데 대모산이 가파르지는 않았다고, 그죠? 그러면 산사태가 나는 게 있어요. 각도가 27.5도에서 약 한 40도 사이에서 납니다. 너무 가파라도 이게 안 나. 너무 완만해도 이 산사태가 안 난다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각을 유지했을 때 산사태가 나는데,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이 각이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거기를 보면 전부 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냐면 천근성 수종이 심어져 있어요. 뿌리를 갖다가 얕게 내리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이건 산사태가 나요. 그러면 이 심근성, 깊게 뿌리를 박는 이런 수목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소나무야.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면 이거 산사태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산사태가 난다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대모산 일대 씻겨 내려가 버린 게 이런 게 소나무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봐요. 자연 방제지구다 하면은 뭐다?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런 건물 못 짓게 만든다는 거야. 예.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다? 크로스돼 가지고 나와요. 뒤바뀌면 안 돼요. 정리할 수 있겠어요? 따르세요. 방제 시작.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자, 밑에 보호지구입니다.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에서 역사 동그라미 칩니다.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에서 중자 동그라미 쳐요.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생애 동그라미 칩니다. 자, 따르세요.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보호를 했다.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 짜집,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자, 자연 취락지구 별표, 집단 취락지구 별표입니다. 무지하게 시험 문제 최다 빈출을 보인 게 이 내용입니다. 자연 취락지구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자, 자연 취락지구 봐요. 녹지 관리지역,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첫 글자 따겠습니다. 녹관농자, 녹관농자. 자, 여기에 농아주택이 있는 마을이다 하면은 무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돼요. 자,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밑줄이고요. 집게 잡아갈 겁니다. 따라서 집게,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자연 취락지구, 녹관농자,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자, 우리 어디 이렇게 시골에 가면 논밭 있고 거기에 마을이 한 뭐 20가구의 마을이 있다. 20호 정도의 이런 농가주택이 있다 하면은 그 취락지구는 무슨 취락지구다? 자연 취락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 취락지구는 도시적 내에도 자연 취락지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옳지, 있다지. 왜? 녹지적이 도시적이니까. 내용 이해 가요? 도시적 내 논밭이 있는데 거기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자연 취락지구. 내용 돼요? 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보면은 그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 뭐라 그런다? 집단 취락지구라 그래. 자, 잠깐. 자, 여기 봐요. 질문하고 싶다 하더라도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어야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해가 가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 다 설명할 거니까 그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딱 지정하면, 자 봐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면은 말 그대로 개발을 하도록 만드는 구역에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두는 구역이야. 그렇다고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농가주택증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한쪽으로 모아야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축이라는 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나오는 용어, 법정 용어이지만 건축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건축법상 용어는 이전이라는 말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축조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시골에 가보면 어떤 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한적한 곳인데 집 모양이 거의 비슷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돼지 평수도 그렇고 담벼락도 반듯하고 비슷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런 데가 바로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하면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보았다고 그냥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못 봤습니다 하면 그러면 45인승 차 대절해? 한번 가보게. 어떻게 하자 그래? 그냥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 제가 진도를 나가지. 그거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래? 이런 데서는 뭐도 하냐면 음식점도 해요. 음식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적한 시골에서 이런 데 집단 취락주에서 이렇게 음식점도 할 수 있도록 이게 5년 이상 여기서 실거주를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지면 음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일산에서 한 20년간 이렇게 쭉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일산에 가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지구에서 음식점 하는 데가 많아. 근데 이게 잘 돼요. 잘 되는데 줄 서서 먹어야 돼. 번호표 대기해서. 음식점에 잘 되는 집은 저도 잘 되는 집을 막 찾아가거든요. 기다려서 먹어. 1시간 2시간 가. 그냥 배고파도 참고. 그럼 맛있으면 내가 먹다 보면 머리카락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도 아무 얘기 않고 그냥 와. 왜? 그 얘기하면 다음에 못 가니까. 못 오게 만드니까. 재미없어요? 나는 웃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음식점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그런 데는 음식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피가 붙어 있다고 그걸 갖다가 인수받는데 그 권리금이 이제 6만 값이라 그래서 막 억대로 형성이 돼요. 억대로. 그래서 음식점 잘 되는 음식점은 또 쇼부를 빨리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음식점이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이렇게 음식점으로 한번 해볼까? 나무 눈에는 또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힘들겠죠. 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음식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취락지구 두 가지. 무슨 취락지구? 무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다.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했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자, 첫 글자 딸 거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주자 동그라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산자 동그라미. 잘 보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야, 산업개발진흥지구야. 산업유통이지? 유통 빠지면 틀려요. 산업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은 이제 없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오면 틀려요. 관광휴양이야, 관광이야? 휴양 빠지면 틀려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자 동그라미. 자, 주사는 관복이라고 들어갈 겁니다. 자, 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 복의 동그라미 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 특정개발 네모였고요. 따라서 합니다. 주사는 관복이가 특정개발했다. 주사는 관복이가 특정개발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복이가 특정개발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복이가 특정개발했다. 내용까지는 알 거 없습니다. 자, 밑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별표. 자, 복합용도지구 별표.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미줄긋고 별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미줄긋고 별표. 자, 복합용도지구 들어갑니다.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
입지를 완화, 밑줄 긋고 별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긋고 별표. 잘 보세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야 강화야? 완화해야 여러가지 용도시설이 들어오니까 복합용도지구가 되는 겁니다. 내용 돼요? 따라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여 강화야? 완화에 동그라미 다시 한번 치고 부지하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가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것은 무슨 지구? 복합용도지구. 자,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건 특정용도 제한지구. 뭐 숙박시설 용도, 유락시설 용도, PC방 용도 이거 제한하겠다 하면은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무슨 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무슨 지구? 복합용도지구. 다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무슨 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무슨 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돼요. 따라서요. 경고한다.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해서 10가지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0쪽 가요. 용도구역 나오죠? 용도구역 나와요? 자, 우리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의 몇 번째? 용도구역은 몇 번째? 두 번째. 지금 계속 뭘 공부하고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80% 이상이 뭘로 되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자, 용도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두 번째 공부합니다. 자, 우리 개도시수 안 할 거예요. 이건 뭐 알고 있어야 돼. 요 네 가지 용도구역 네 가지. 시작.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예, 남한산성 모두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자, 개발 제한구역 나오죠? 자,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제 또 자세하게는 그림까지 그려서 들어가는 건 제가 기본서 두꺼운 책 할 때 하는 거야. 지금은 용어만 한번 들어봤다. 요 정도. 자, 우리 개발 제한구역이 나오죠? 개발 제한구역이다. 개발 제한구역은 자, 누가 지정한다고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장관 네모 별표 딱 치고. 개발 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 개발 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 무질산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도시 무질산 확산 방지 밑줄 동그라미 1번. 보안상 밑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자,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보안상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다?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떠요. 보안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 보안상 지정하는 건 시가화 조정구역이 아니고 뭐다?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권자고 지정 목적이 뭐냐? 이건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고. 지정 목적이 뭐냐면 지정 목적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목적으로 뭘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냐? 도시에 있어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이거죠?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을 막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부동산 학개론에서 스프롤 현상이라고 이거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나왔죠? 스프롤 현상. 거의 연담화 현상을 막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막 개구리가 뛰듯이 해서 거의 연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울, 부천, 인천이 다 이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게 경기도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울이고 어디서 어디부터가 이제 인천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녹지축을 마련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자,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야.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죠. 이걸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로 바꾸면 안 돼요. 예. 두 번째가 보안상 지정합니다. 보안상.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안상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용도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이 지정이 말이죠. 70년대 초반 71년도 72년도에 지정이 되어지죠. 최초로. 이 보안상 지정이 되어지는데 왜 이 보안상 지정하게 되어지냐면 정확하게 68년도 1.21 사태가 터집니다. 68년도 1월 21일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이게 바로 김신조 사건이에요. 김신조 사건. 김신조 사건 모르죠? 알아요? 도끼 만행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분당에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연령층이 낮아요. 젊습니다. 다른 데는 뭐 60대, 70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내가 중학교 때 그게 터졌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와대 습격 사건이야 이게. 이게 김신조 이 북파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이렇게 된 거죠. 다 사살하고 김신조만 생포를 했다고. 이때 김신조한테 마이크를 딱 댔어요. 너 뭐하라고 이게 31명이나 그런 일로서 이게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나를 빨리 죽여라.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딱 그런다고. 그래서 인왕산 있잖아요. 그쪽 뒤쪽으로 해서 전부 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상 지정하는 게 바로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이 개발 제한구역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다 이런 내용도 나중에 제가 기본서에서 그리면서 또 개그까지 하면서 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하고. 이게 김신조 사건이 이때 터짐에 따라서 이때 68년도에 11월 10개월 후죠. 21일입니다. 이때 뭐를 시행하게 되어지느냐? 주민등록제를 시행하게 돼요. 주민번호, 넘버링을 딱 붙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로 뒷자리죠. 뒷자리가 일은 남자를 뜻합니다. 0000 제 끝에 1로 딱 끝나는 말이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최초로 이때 부여가 들어가요.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주민번호를 부여하자는 내용이 65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게 개인에 있어서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기본권 침해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안 되겠다. 무조건 밀어붙이자 해서 이때 11월 68년 21일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이 돼요. 자, 일단 다시 보안상 나오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이다 하면 틀려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거 정리하고. 자,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뭐 요 정도만 잡아도 시험장에 가도 돼요.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할 거예요. 자, 도시자연공구역.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네모 엮어놓습니다. 우리 중앙공원 전부 다 이런 것도 도시자연공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광교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네모 딱 엮고 별표 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있죠.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냐면 잘 봐요. 도시지역 내에 있는 등산로가 있잖아요. 산책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기 뭐 국립공원 같은데 저기 이 유각지역에 있는 것들은 뭐냐? 뭐 속리산이나 이런 데는 그냥 자연공원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봐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여기에서 대도시장이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수원시장, 성남시장, 전주시장까지를 얘기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우 성남시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죠.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자는 누구냐?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기출문제 풀어봤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 우리 인문서 과정만 기초 부분만 해도 시험 문제 한 40점은 나온다. 40점. 징그러.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지역 안에서입니다. 밑줄.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시차용 공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밑에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별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게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시가화를 조정한다는 얘기니까 컨트롤한다는 얘기거든요. 시가화를 갖다가 컨트롤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막 이렇게 시가화가 뭐 어떤 신시가지가 조정되는 걸 내박쳐 두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런 걸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야? 못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시가화를 억제하는 구역이라고. 내용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할 거니까 시도지사 네모 딱 엮고 별표. 자,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는 거다? 옳지, 시도지사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밑줄 한번 그어야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억제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떠요. 잘 봐요.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도시지역 안에만 지정할 수 있다. OX. X 주변 지역까지. 내용 아시겠어요? 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밑줄 두 줄 별표 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자,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시험 문제가 시도지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라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봐. 이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가 아니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에? 자, 봐봐. 에? 뭐가 틀리냐고? 나중에 이해가. 지금은 이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 여기 경기도 광주 가고 경기도 필리핀 원주민 데리다가 여주 가고 저기 원주 가고 저쪽 또 전주 가고 호남 쪽에 광주 가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뭔 말인지 몰라.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 근데 나중에 다 구분하거든. 전주 갔다가 저쪽 진주 가고 하면 뭔 말이야 이게? 그런다고. 지금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봐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하는 게 뭐다? 시가화 조정구역이고,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은 개발 제한구역이야? 내용 바꾸지면 안 돼? 이건 시가화 방지고 이건 도시 확산 방지다. 이렇게 잡아 그냥 무질서하게. 자,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 네모 딱 엮고 별표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써놓습니다. 시가화 유보 기간 딱 한번 쓰고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썼어요. 시가화 유보 기간. 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좀 미룬다는 얘기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시험 문제 보고 대답해요. 보고 지금. 자, 시도지사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을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왔어요. OX. X지. 20년 이내에 정하는 게 아니고 5년 이상 20년 이내야. 만약에 20년 이내에서 정한다는 얘기는 1년, 2년, 3년, 4년까지 해당 사항이거든. 그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시가화 유보 기간은 중장기적으로 지정을 해줘야만, 시가화 유보 기간을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해줘야만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1, 2년만 못하도록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다만 동그라미 딱 치고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두 줄, 국가계획과 연계 밑줄 두 줄 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별표 칩니다.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원칙은 시도이사인데 예외적으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반드시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연계되어 있다 이 말이 들어갑니다. 국가계획과 연계.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 네모였고 별표. 해양수산부 장관 네모였고 별표 쳤어요? 네모였고 별표.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자, 밑줄 거요. 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밑줄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공유수면에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X 인접 토지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이라는 것 자체는 물속에서 나오는 자원을 얘기하죠. 굴, 도다리 뭐 이런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김, 전복 이런 거에 따라서 공유수면만 지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인접 토지까지 지정이 가능한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접 토지까지 지정해서 행위 제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인접 토지에 공장이나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폐수를 갖다 흘러내려 버리면 어폐류가 전부 다 폐수당한단 말이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땅까지 인접 토지까지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 누가 지정하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가와 조정구역은 영종도에 지금 현재 15년간 지정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고 80년대 초반에 대전에 최초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